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그 기업 경영 컨설팅의 기본적인 개론, 그리고 거기에서 재무 회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제목 그대로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순서는 지난주에 읽었던 재무제표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셨던 케이스들 한 6개에서 8개 정도의 케이스들을 가지고 업종별로 또 시기별로 좀 사안이 다른 것들 위주로 제가 좀 따로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재무제표를 읽으면서 그 회계를 처리하는 4가지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담긴 뜻은 해석을 하고, 그래서 액션 플랜을 세우는 것까지가 경영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몇 차례 거쳐서 공부를 하고, 또 그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하고, 제가 직접 시행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재무팀에 오라 그러고, 마케팅팀 오라 그러고, 뭐 경영팀 오라 그러고, 오라 그래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결정 카테고리들, 서포트의 영역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모으고, 누군가는 분석하고, 누군가는 액션을 하고, 거기서 생기는 복잡다단한 일을 서로 내가 전문 영역을 저 사람에게 공유해주면서 서로 뜻을 맞추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트렌드를 읽고 비중을 보고 비율을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회계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경영자가 보는 회계, 그러니까 회계사가 보는 회계가 아니라, 경리가 보는 회계가 아니라 경영자가 보는 회계. 오히려 경영자가 보는 회계와 컨설턴트가 보는 회계가 재무 담당자나 세무사가 보는 회계보다 조금 더 싱크로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버전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자기의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퀴즈도 하고 일부러 실습도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빨리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무회계를 위해서 성적표 같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중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건강검진표 같다고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어요. 나와 있는 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걸 직접 보면서,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건 양가 그 중국집 가도 식당에 막 이렇게 수타로 면 만드는 거 보면 왠지 그 면이 수타라는 느낌의 감동을 느꼈던 것처럼 이렇게 익히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보셨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현금과 물건들을, 재료들을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산의 종류가 유동자산, 고정자산, 현금, 재고자산, 투자자산 등등등의 기타 자산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리고 자본과 자산 중에서 부채가 더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자본과 자산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장사를 해서 매출이 나고, 매출에 들어간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이익이고, 매출 이익에서 판관비, 사람들한테 쓰는 돈, 판매 관리비를 뺀 돈이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에서 이자와 세금을 뺀 돈이 순이익이다. 맨 위에 매출이 있고 맨 아래에 순이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판관비까지가 영업활동비, 밑에가 이제 프라핏 앤 로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순이익은 배당을 하거나 쌓아두거나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1년치만 보는 것보다는 2년치 보는 게 더 좋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대출을 끌어서 사업을 해볼 생각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부채를 끌어와서 자산을 늘리는 거죠. 자산이 기존에 50에서 잉여금 20이 들어가고 부채가 들어가니까 자산이 90이 되고, 똑같이 장사를 해가지고 마진이 더 남았다. 그래서 똑같이 배당을 하느냐, 이익 잉여금을 쌓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확답을 내리지 않았던 건 한 가지는, 그러면 첫 해년도가 장사를 더 잘했습니까? 둘째 년도가 장사를 더 잘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것들이 경영자의 회계인 거죠. 왜냐하면 뭐 그냥 막연하게 빚을 끌어서 사업 마진이 더 나니까 빚을 끌어오는 게 좋아, 가 막연히 맞는 얘기는 아니면 빚 없더라도 적게 먹는 게 좋아,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주주와 경영자의 결정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전년도가 좋은지 올해가 좋은지 오늘 이제 그 얘기들을
조금 심도 있게 나눠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트렌드를 보고 비중을 보고 비율을 보고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설명을 할 때 나 뚱뚱해요? 나 예뻐요? 나 돈이 많아요? 나 가난해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자들이 자살하고 났더니 남은 금액이 몇 억 남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인문학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이런 접근보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되니까 사장님의 회사는 이런 면에선 건강하고 이런 면에선 불건강하고 그 평균치를 봤을 때 이런 면을 고치시면 이 정도 성장해서 이 정도 가격으로 회사가 성장할 겁니다 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경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렌드를 하면 제가 지난주 구두로만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아까 그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상에서 트렌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각 요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와 매출과 매입과 이익과 우리 주요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주요 항목들의 전체 대비 전체 매출이 몇 프로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 좀 그와 관련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늘었는데 비용이 더 많이 늘었어. 좀 불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각 요소별로 전체 대비 많이 상승한 요소, 적게 오른 요소, 그리고 그것이 또 떨어진 게 좋은 수치들도 있으니까 그것이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들을 찾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래프로 표현이 돼요. 각 항목별로 매출은 이만큼에서 20% 정도가 늘었는데 어떤 항목은 이만큼 늘었고 어떤 항목은 많이 늘었고 어떤 항목은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럼 사장님이 물어보는 게 이 항목은 왜 그래? 그럼 이 항목은 이렇게 돼서 어떤 영향이 있는, 이 항목이 이렇게 바뀌면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어? 그랬을 때 그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재무 담당자고 그것을 듣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 사장님이죠. 트렌드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에 비중이죠. 비중이 비율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요거는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 해에 각 아이템들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찾는다. 어떤 거냐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나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을 뽑을 때 똑같은 학교 평점이 4.3이라고 해서 같이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 중에서 어려운 과목, 굉장히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 그리고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희소성 있는 과목들에 뭔가 좀 더 점수가 좋거나 결과가 좋을 때는 가중치를 두는 것이고, 그리고 쉽게 수치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게 두는 거죠. 경영에도 보면 경비를 줄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핸들링 가능하잖아요. 뭐 회사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경비를 목표로 줄여 그러면 물건 사는 거 못 사게 하고 카드 쓰는 거 못 쓰게 하고 사람들 정리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물론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항목이 있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럼 내가 너에게 마케팅비를 이만큼 지불해주면 마케팅을 어떻게 시행할 거야? 그러면은 그 마케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낼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담보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려운 수치죠. 그런 것들은 좀 더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 그냥 바지사장이라고 부르는 전문 경영인들이 주주들에게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매출 늘렸잖아요. 마진 많이 남았잖아요. 그거는 누가 못해. 근데 건전성을 따져보는 거죠. 이따가 우리 재무제표를 볼 때도 보면 그 계산을 좀 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딱 잘라서 이거 작년에도 좋았네요. 올해가 나빠졌네요. 이 부분은 좋네요. 나쁘네요. 이 부분은 계산이 좀 필요해요. 정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재무제표를 보고 딱 얘기를 해주려면 주요 지표들을 보면서 이 지표는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셨는지, 왜 이렇게 변동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과 관련된 부분도 동일하게 그래프로는 제가 아까 같은 모양이지만 실제로 그 같은 회사에서 그래프 모양은 다르게 보여지겠죠. 단순히 비율에서 보여줬던 지표와는 다르게 보여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똑같은 수치에서 트렌드와 비중과 비율이 왜 다른지
그런 항목들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항목의 의미들을 캐내서 그 의미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사장님들이 얘기할 때 그분들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조금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 비율이라고 보는데요. 비율은 크게 그냥 비율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난번에 저희가 건전성과 관련된 비율 그리고 수익성과 관련된 비율을 했죠. 여기에 제가 활동성과 관련된 비율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 활동성은 주로 뭐 건전성은 아시죠? 뭐 빚이 너무 많거나 회사가 좀 리스크한지 아닌지 그런 문제고 수익성은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는지 활동성은 비슷한 영역이라고도 보여줄 수 있는데 활동성은 이런 거예요. 회사들 중에 수익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거래처가 안정되게 돼 있어서 회사가 잘 굴러가는데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 거래처에서 일이 잘 굴러가고 사장이 출근자라 하지 않아도 직원들 때문에 회사가 잘 굴러가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수치의 변화가 별로 없죠. 돈은 계속 남지만 회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으로 성장뿐만 아니라 성장률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쵸? 그냥 답보 상태로 꾸준히 가는 이런 회사들은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크질 않으니까. 밸류가 별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활동성과 관련된 비율들도 일부러 하나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분석하는 단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